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후회되고 동시에 가장 감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 하셨을 때 솔직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어제 일 같았거든요. 아빠 정말요? 꼭 결혼해야 해요?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죠. 수민아, 아빠도 외롭다. 그리고 너도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새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엄마를 배신하는 일 같았거든요. 첫 만남부터 저는 새엄마 아니 김미영 씨를 경계했어요. 30대 후반의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나름 정중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수민아, 반가워. 나는 미영이라고 불러도 돼. 네, 김미영 씨. 의도적으로 씨를 붙여서 불렀죠. 거리감을 두고 싶었거든요. 미영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웃으며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제가 얼마나 어린애였는지. 결혼 후 미영 씨는 정말 열심히 저를 챙겨주려고 했어요.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제 학교 일정을 세세하게 물어보고 심지어 제 친구들 이름까지 외우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더 반발했어요. 김치찌개는 우리 엄마가 더 맛있게 해주셨어요. 학교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이름까지 알 필요 없어요. 미영 씨는 매번 알았어, 수민아라고 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냥 역시 가짜는 가짜구나 이런 생각만 했죠. 가장 심했던 건 제 생일 때였어요. 미영 씨가 정성스럽게 케이크를 만들어 왔는데 초콜릿 케이크였어요. 하지만 저는 딸기 케이크를 좋아했거든요. 엄마는 그걸 알고 계셨는데 저 초콜릿 케이크 싫어해요. 우리 엄마는 매년 딸기 케이크 해주셨는데 미영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 미안해. 다음엔 딸기 케이크로 할게. 아버지가 저를 나무라셨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미영 씨가 홀로 케이크를 치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집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어요. 아버지는 저와 미영 씨 사이에서 힘들어 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야속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는 아예 미영 씨와 대화를 끊다시피 했어요. 인사도 대충, 밥도 혼자 먹고 집에 있는 시간도 최대한 줄였죠. 미영 씨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챙겨주려고 했어요. 빨래, 청소, 도시락.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부담스럽고 귀찮았어요.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미영 씨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슬프면서도 포기하는 듯한 표정. 그 후로 미영 씨는 정말로 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고3 겨울 수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수고했어, 수민아 하며 마중 나올 미영 씨가 보이지 않았죠.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아빠, 왜 그래요? 미영 씨는요? 수민아, 앉아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병원에 있다. 네? 무슨 병원요? 암이야. 췌장암. 이미 말기라고 하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췌장암. 말기. 언제부터요?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대. 하지만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앞에서 미영 씨를 보는 순간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얼마나 많이 야위었는지. 그동안 제가 너무 자기 일에만 빠져 있어서 몰랐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끝까지 저희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왜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미영 씨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서 말하기 힘들어했지만 간신히 대답했어요. 수민이가 더 힘들어할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병실에서 나와서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영 씨가 저희 집에 온 이유는 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동료였던 미영 씨는 제가 엄마를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다고 자원한 거였어요. 그럼 미영 씨는 저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지. 미영이는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너를 보고 마음이 아팠나 봐.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도 미영 씨는 매일 제 일기장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딸기 케이크 이야기도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제가 워낙 반발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 했던 거죠. 그날 밤 미영 씨의 방에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방이었죠. 책상 위에 일기장이 있었어요. 미영 씨의 일기장. 오늘 수민이가 학교 발표에서 1등을 했다고 한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축하한다고 말했더니 또 싫은 표정을 지었다. 언제쯤 내 마음을 받아줄까? 수민이가 감기에 걸렸다. 약을 사다 주고 싶지만 거부할까봐 그냥 아빠한테 부탁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오늘 수민이 생일인데 초콜릿 케이크를 거부당했다. 딸기 케이크를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안하다 수민아. 엄마만큼 잘해주지 못해서.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다. 수민이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수능 준비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겠지? 조금만 더 참자. 일기장을 다 읽고 나니까 정말 숨이 막혔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었다니. 다음날 병원에 갔을 때 미영 씨는 깨어 있었어요. 미영. 엄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민아. 정말 미안해. 내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미영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제 어린 시절 이야기, 학교 친구들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미영 엄마는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셨어요. 마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수민아, 엄마가 하나만 부탁할게. 네 엄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아빠 잘 돌봐드려.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내 곁에 있었다는 걸 가끔 기억해줘. 미영 엄마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죠. 사랑해 수민아. 그게 미영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 때 미영 엄마의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미영이가 수민이 이야기를 정말 자랑스럽게 하더라. 지금 저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 미영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저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자주 미영 엄마 산소에 가서 근황을 말씀드려요. 엄마, 저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얼른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새엄마와 사이가 어땠냐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 내가 너무 어려서 그 마음을 몰랐을 뿐이야.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 오해하고 있거나 마음을 닫고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미영 엄마한테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게 가장 후회돼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제 인생에 와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요. 진짜 가족이란 혈연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이라는 걸 미영 엄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금도 제가 힘들 때면 미영 엄마가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수민아,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그 말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미영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내일은 늦을지도 모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영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이제는 정말 맛있어요.